안녕하십니까, 황현실입니다. 2024년 1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암살 시도를 누군가가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 모두 아실 겁니다.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첫째, 제1야당 대표 암살 시도임에도 국정원 대테러센터가 테러 지정을 의도적으로 피했고, 둘째, 관련 보고서는 길이 18cm 전투용 흉기를 커터칼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했으며, 셋째, 사건 직후 경찰이 물청소 등으로 현장 증거를 인멸, 넷째, 배후, 조력자 가능성, 특정 단체 연루설 등 각종 의혹의 어떤 조사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죠. 관련해서 민주당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 감찰과 전면 재수사, 테러 공식 지정 절차를 촉구했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 규명만이 답입니다. 8월 24일 끝장 뉴스로 더 많은 이야기들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류혁 전 법무감찰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정치 이슈 류혁의 내부 보고서 감찰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법사위에서 예, 내일요 25일인데요. 네네. 윤석열의 그 구치소 안에서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저지하기 네네. 위해서 뭐 소곡 차림으로 예, 방해하기도 하고 의자왕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네네네. 그 CCTV 자료를 뭐 제출해달라. 또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예, 예. 좀 의결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뭐 CCTV를 봐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것부터 여쭐게요. 저도 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도 보고 싶은데 이게 일반인들한테 공개되는 경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죠. 근데 다만 분명한 거는 그렇게 체포영장에 참 듣도 보도 못한 방법으로 그렇게 저항을 했다고 하면서 또 그건 또 아니라는 식으로 또 둘러대고 있단 말입니다. 예, 예. 그런 진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 그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구치소 직원들에 대한 무슨 책임론 같은 것도 제기되고 나오고 있고, 있죠. 예, 예. 그렇고 여러 가지 본인들 입장에서도 구치소에서도 아마 공개하고 싶을 겁니다. 다만 이제 함부로 공개했을 경우 특별한 이 법적 절차라던가 이런 요구라던가 본인들도 어찌 보면은 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출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또 뭐 말이 나오고 그럴 것 같으니까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일단 이렇게 의결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지금 구치소에서 그러니까 교정본부 측에서 요청하는 것이 만약에 법사위의 의결이 있으면 우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통상적인 자료 제출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공직자들은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제출하겠다는 거니까 법사위에서 의결을 하면 제출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저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민주당이 뭐 삼특검 특위가 네네. 구치소를 방문해서 CCTV 열람하게 해달라 뭐 이랬던 거는 그만큼의 구속력이 없었는데 법사위에서 만약에 관련해서 의결을 하면 보여줄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을 거라는 법사위에서 말씀이시죠? 의결을 하면 보여줘야 되고 사실 뭐 특위에서도 의결이라던가 뭐 이런 요건을 갖춘다면 사실 자료 제출 요구에는 특별하게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원래 구치소 측에서 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보여주지 않았었거든요. 그 일반적인 공문 제출이라든가 네. 그렇다면 우선은 뭐 공공기관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뭐 국가안보라든가 개인정보 혹은 뭐 형사재판 중인 사안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부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때는 국정 최고 책임자였던 사람이 아주 좀 이상한 방식이라고 제가 둘러서 지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참 예. 민망하기까지 한데 그렇게 저항을 했고 그런 저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아니라고 딱 잡아떼고 네.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명확하게 해둔다는 차원에서라도 정말 저도 궁금합니다. 국민 한 네. 사람으로 그걸 뭐 공개적으로 뭐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망신을 준다던가 그런 거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최소한 우리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가서 보고 진위 여부를 명확하게 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있어 보이거든요. 예, 그런 예. 차원에서라도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 공개라든지 그런 것까지는 아직 정해진 거는 아니고 네, 네, CCTV 관련해서 국회에 제출을 요구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네. 네, 댓글에 제이리님께서 의자 내란숙에 영희님은 망측하다 코몽이 아빠님은 전 보기 싫어요 토할 듯 네, 제이리님께서 수치 챙피도 모르는 벌거숭이 의자 내란숙에 안 봐도 비디오다라고 하신 분도 계셨고요. 이게 보기 싫다는 분들도 계시긴 하네요. 저도 사실 그걸 본다기보다 진위 여부를 확실하게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기는 싫은데 진위는 파악을 해야 네네,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맞습니다. 일단은 근데 이제 윤석열 측이 아니라 서울구치소에서 거부를 했었고 윤석열 네네. 측도 사실은 뭐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법사위에서 의결을 하면 보여줘야 된다라고 네네. 하셨는데 민주당이 요구했을 때는 안 보여줬는데 법사위 요구한다고 해서 보여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법사위에서는 통상적으로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 자료 제출 요구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특별한 그 제한 사유라던가 이런 게 있지 않으면 자료를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예. 그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에서 그 제출했는지 여부를 계속 챙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 제출 요구를 안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정식으로 자료 제출 요구가 오면 그걸 진지하게 검토하게 해보겠다는 법무부 관계자의 말도 있었으니까 자료 제출이 최소한 그 법사위 위원들에 대한 그 열람시청의 방법으로는 공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네네. 이게 CCTV가요. 1차로는 체포영장 집행을 네네. 불응했던 당시의 영상이고요. 다른 거는 윤석열 관련해서 구치소에서 어떤 특혜를 줬느냐 이 관련한 영상도 제출을 요구할 거라고 해요. 후자 쪽이라면 더더욱 그건 제출을 하지 않을 이유가 예, 예. 없고요. 국회가 당연히 국회의 권한으로 그런 식으로 공직자가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증거 차원에서 점검하겠다는 것이니까 그걸 나중에 뭐 저 국감 때라도 뭐 제로 제출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열람 시청의 방법으로라도 공개를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구치소 직원들 관련해서도 약간 이렇게 처벌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네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뭐 검사나 수사관들만 이용하는 그 공간을 내어줘서 네네. 거기서 이제 변호사랑 접견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다든지 네네. 9시에서 6시 이후에도 만날 수 있게 해주고 주말에도 만날 수 있게 해주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규칙에 어긋나는 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순회점검팀, 교정본부의 순회점검팀이라고 있거든요. 아, 네. 예, 그 순회점검팀도 그렇고 순회점검팀에서 제대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뭐 감찰관이 공석이긴 합니다만 징계시효가 보통 3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감찰관이 그 교정본부 직원들도 감찰관실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하고 확실하게 점검을 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이것도 놀라웠었는데 강희구 전 부속실장 네네. 대통령실 접견을 할 때 휴대폰을 반입한 네네. 정황도 발견이 됐는데 네네. 이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절차상 그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수사관들이 그 아까 말씀하신 조사 접견실이 있지 예, 예. 않습니까? 조사 접견실을 들어갈 때도 가지고 있는 이 일체의 그 물건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라든가 이런 걸 못 가지고 들어간다는 걸 안내를 받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강희구 전 실장이 그런 절차 제대로 된 몸수색 절차라든가 혹은 소지품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그걸 가지고 들어갔다는 것인데 휴대전화를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그 가지고 들어간 휴대전화를 통화까지 시켜줬다는 것인데 예. 그거는 그 규정 위반 누가 그걸 허용했는지 규정 위반 이런 거 하나하나 따져서 정말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뭐 아주 그냥 형법적으로 중하게 본다면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이런 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또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를 하도록 해서 다른 사람하고 말을 맞추도록 했다 그러면 뭐 증거인멸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강희구 실장 입장에서. 그렇죠. 그 강희구 전 부소실장의 핸드폰을 압수를 해서 네네. 누구랑 통화했고 어떤 내용을 했는지 좀 파악할 필요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일부 뭐 압수수색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통화 내역 조회라던가 이런 걸 확인을 해가지고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진위는 밝혀서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